자, 별도인데요. 먼저 조문을 살펴보기 전에 카테고리별로 제가 구분을 해봤습니다. 먼저, 자, 주택관리업자와 또 사업자,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우리가 선정을 하게 되는데, 원칙은 선정할 때 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경쟁입찰이 불가한 경우, 또 불리한 경우, 또 부득이한 경우, 또 경쟁입찰을 했을 때 보다 수의계약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수의계약 대상도 있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경쟁입찰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함께 다시 한번 알아볼까요? 경쟁입찰의 종류. 자, 불러보세요. 첫 번째 뭐죠? 자, 일반 경쟁입찰. 두 번째는요? 자, 지명 경쟁입찰이 있어요. 자, 세 번째, 제한 경쟁입찰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지만, 일반 경쟁입찰은 몇 명 이상 들어와야 일반 경쟁이다? 2인 이상 들어와야 경쟁이다. 그래서 2인 이상. 자, 입찰의 참여를 응찰이라고 하죠. 응찰한 경우에 또 응찰 서류를 확인했더니만 2인 이상이 유효해야 한다 했죠. 유효. 자, 지명 경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한 경쟁은 제한할 때는 세 가지 또 제한할 수 있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사업 실적, 기술 능력, 자본금. 세 가지를 더해서 제한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2인에서 1명 더 추가해서 3인 이상 응찰하고 유효해야만 입찰 성립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경쟁입찰의 원칙이긴 하나 말씀드렸지만 경쟁입찰보다 수의계약이 유리한 경우, 또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1호부터 10호가 있는데 그걸 좀 함축해가지고 자, 1호부터 6번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경쟁입찰에 불가한 경우에도 수의계약 한다. 왜요? 원래는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간혹 보면 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뒤에 나옵니다. 두 번째, 자, 영역도 아니고 주택관리업자도 아닙니다. 공사를 했는데 마감 조금 남았을 때 또 연장선상에 있는 공사, 그 공사는 조금 있는 공사에 대해서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또 기간이 많이 걸려요. 금액도 올라갈 수 있고요. 그래서 기존 업자가 수의계약으로 공사 마감 또는 연장선상에 있는 추가 공사를 할 수 있다. 세 번째,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이 경쟁입찰 하는 것보다 수의계약이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금액을 뒤에 나오지만 300만 원 이하라고 지침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경쟁입찰을 실시했는데 자, 2번 이상 만약에 입찰했다. 그러면 세 번째도 경쟁입찰을 해야 되냐? 그러면 계속 그 입찰 과정이 길어지겠죠? 입찰 과정이 길어지면 입찰 업무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까지 했는데 입찰이 됐다. 이럴 때는 3회차 때 경쟁입찰을 할까? 아니면 수의계약 할까? 이거를 대표의 의견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경쟁입찰 실시했으나 2번이 입찰됐을 때 3회차에는 이건 수의계약 가능하도록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다섯 번째, 자, 서비스 용역이죠. 서비스가 너무 만족해가지고 다음번에도 그 업체하고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도 경쟁입찰보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섯 번째, 부득이한 경우라 썼습니다. 뭐 정전이라든지 또 승강기가 멈췄다든지 이런 천재지변, 또 부득이한 경우에 경쟁입찰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수의계약 사유가 6가지로 분류했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 다음에 또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자, 수의계약 대상의 별표 2에 타이틀을 보시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자, 1호부터 10호까지 나오는데요. 1호부터 10호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죠. 의무사항이 아니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경쟁입찰도 여건만 되면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하지만 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 경우 수의계약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보험 계약을 하는 경우 보험 계약. 그리고 보통 보험 계약을 하는 경우가 보통 뭐 화재보험, 건물 화재보험 이런 경우죠. 자, 화재보험은 입찰을 낼 때 입찰 조건을 명시해요. 그죠? 입찰의 범위. 조건을 명시하는데 요 명시된 요 입찰의 내용에 이제 응찰을 하잖아요. 응찰. 그럼 보험회사별로 응찰합니다. 그럼 보험회사별로 응찰하게 되면 동일한 금액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입찰하는 경우는 금액을 좀 낮추자는 의미도 있죠. 동일한 금액을 하게 되면 의미가 없어요. 또 하나 더 추가된 건 뭡니까? 이 보험의 특성상, 자, 장기 계약하면, 자, 할인율이 적용돼서 금액이 더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입찰하는 것보다 수익하는 게 더 유리하다. 그래서 보험계약은 수익계약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보험을 경쟁입찰해서 금액을 낮출 수 있다면 경쟁입찰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수익계약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공산품 뭐가 있을까요? 뭐 책상, 별정수의 책상도 있겠고, 뭐 컴퓨터 있겠고. 자, 공업적으로 생산된 모든 제품이 공산품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구입할 때도 다 경쟁입찰 해야 되냐? 힘들죠. 공산품 구입할 때도 수익계약이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자, 세 번째, 분류의 수집, 운반, 뭐 정화조 청소가 포함되는 거죠. 같이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서 수수료를 정했다. 이런 경우도 수익계약이 가능하다. 이건 뭐예요? 도저히 경쟁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다른 법령, 자치법규 이런 데서 지자체에서 자체 입찰을 통해서 어떤 특정 업자와 계약을 맺고 특정 업자가 어떤 이제 지자체 그 구역이 있죠, 구역에는 수수료를 얼마로 냈다, 얼마 이렇게 정해놓으면 이 금액을 해야 돼요. 이거를 경쟁입찰을 통해서 금액을 다운시키거나 증액할 수가 없다. 따라서 자치법규나 타법령에서 만약에 수수료를 정해졌다면 경쟁입찰을 할 것이 아니고 그 수수료를 따라서 계약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네 번째,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또 생산자가 1인뿐이어서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뭐 읽어봐도 그렇죠. 경쟁에 불과한 경우니까 수익계약하겠다.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니까 그 특정인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특정인이 없는 업체는 경쟁할 수 없어요. 그죠? 또 생산자가 하나인데 그러면 나머지 생산자가 없는 업체는 경쟁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불가한 경우도 당연히 수익계약 대상이 된다. 자, 5번. 본 공사의 동일성을 유지 또는 장래 하자적인 명성을 위하여. 첫 번째 조건, 첫 번째 기억해 보세요. 자, 마감 공사 또는 연장선상에 있는 추가 공사를 두 번째 조건. 본 공사 금액의 10% 이내에서 세 번째 조건. 현재 시공자와 계약하는 경우 네 번째 조건. 자, 1번부터 4번까지 네 가지 조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에 수익계약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옥상 방수공사였습니다. 방수공사. 옥상 방수공사 했어요. 한 동을 하는데, 한 동의 옥상 위에서 봤을 때 이 모습인데요. 자, 이 중에서 한 요만큼만 빼놓고, 나머지 요만큼만 공사하겠다. 그래서 공사를 완료했어요. 공사 완료. 이게 100제곱미터가 된다고 가정할게요. 공사 완료는 전차 100인데 그 중에 80제곱미터만 공사 완료했습니다. 그랬는데 공사가 완료하고 나니까 나머지 요 20제곱미터만큼도 공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20제곱만큼도 공사를 하고 싶은데 그럼 이게 공사할 때는 경쟁입찰을 해야 될까? 경쟁입찰의 원칙이니까요. 공사를 만약에 A 공사업자가 했는데 20제곱만큼 만약에 B 공사업자가 다시 수행한다면 나중에 하자 책임의 명확성이 좀 떨어져요. 그죠? 너가 문제는 너가 문제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드 책임 명확성을 위해서 또 동질성, 공사와의 동질성 유지를 위해서 요 나머지 부분도 A업자가 이만큼 했으니까 A업자가 같이 공사하면 이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겠다. 근데 무한정 하는 게 아니고 공사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해라. 그죠? 예를 들면 이 A가 공사 완료한 게 만약에 1억이다. 1억이 공사했다. 근데 나머지 이 부분도 해보니까 만약에 1,000만 원이 나왔다. 그럼 1억에 1,000만 원은 10% 이내죠? 네. 이런 조건이 만족됐을 때 현재 시공자 A는 나머지도 수의계약으로 경계합친 없이 수의계약으로 다 마무리한다. 그래서 A가 모두 공사를 완료해서 나중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A, 너가 처음에 공사 완료한 거, 나중에 한 거 전부 다 네 책임이니까 너가 하자 책임 다 져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1번과 2번과 3번, 4번 동그라미 모두 만족할 때 수의계약이 현 시공자하고 가능하다는 얘기죠. 시공자가. 다음 6번을 보겠습니다. 자,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300만 원 이하. 자, 부가세가 포함됐을까요? 별도일까요? 부가세는 제외다. 자, 우리가 입찰가액도 부가세 제외를 했죠? 여기도 300만 원도 부가세 제외라고 명시해 놨습니다. 이하인 경우로서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은 경우, 이럴 경우에도 수의계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공사 금액이 적당한 이유로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정해놓으면 앞에 설명드렸지만 수의계약이 불가한 경우, 그죠? 거기에 해당이 안 돼요. 300만 원도 경쟁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너무 적은 금액이다 보니까 이 금액을 만약에 경쟁 입찰하게 되면 일단 공고 내에서 나중에 개찰까지 또 낙찰자 선정까지 이 기간이 너무 길어져. 그죠? 길어지다. 이런 좀 불안한 점이 있고요. 또 이것을 수의계약하게 되면 앞에 설명드렸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해서 또는 이와 유사한 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랬죠. 따라서 공사 금액이 적으니까 또 용역 금액이 적으니까 이렇게 협상해가지고 자, 공사비 또는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다. 절감. 다시 말씀드리면 입찰 과정도 생략할 수도 있고 또 공사비 용역비도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300만 원 이하의 소액 공사는 소액 용역은 경쟁 입찰 하지 말고 수의계약이 좋겠다. 그런데 이거는 금액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니까 최소한 일반 경쟁처럼 2인 이상의 견적은 꼭 받아야겠다는 거죠.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해서 무조건 그 특정 업자가 하는 게 아니라 요 금액 가지고 수의계약 할 수 있게 해놨으니까 최소한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갖고 두 개 중에 비교해서 300만 원 이하 되는 업자하고 계약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주의할 사항. 자, 다만 이 경우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 용역 등을 시기나 물량으로 나누어서 계약할 수 없다. 일명 전에 뭐라 했습니까? 자, 쪼개기 금지라고 했습니다. 쪼개기 금지. 예를 들어 볼까요? 자, 공사가 1,000만 원짜리 공사입니다. 그럼 300만 원을 초과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경쟁 입찰 해야 돼요. 그죠? 경쟁 입찰. 그런데 가만 보니까 3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니까 요거를 말입니다. 공사를 좀 일정을 나눠가지고 자, 오늘 300만 원어치, 내일 300, 모레 300, 그 다음 100 이게 하고 1,000만 원짜리를 이렇게 하루하루 기간을 두고 공사하면 어떠냐? 그럼 여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냐? 자, 이런 것들이 쪼개기 기간, 시기를 나눠가지고 한다는 거죠.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또 물량을 나눠서 물량이 만약에 뭐 1000제곱미터만큼을 공사해야 되는데 이것도 쪼개가지고 뭐 300제곱미터, 300제곱미터, 300, 또 100 이렇게 쪼개가지고 공사 금액도 300만 이하로 맞춰가지고 하는 경우 이런 것들도 모두 안 된다는 얘기죠. 동일한 시기, 동일한 공사, 동일한 용역은
이렇게 시기당 분량을 쪼개지 말고 만약에 300만 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무조건 경쟁임차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7번 보겠습니다. 자, 일반 경쟁 입찰 또는 자, 제한 경쟁 입찰이 2번 이상, 2회 이상 입찰되면 수익계약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어요. 단서 조항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에 최초로 입찰에 붙인 내용을 변경하지 마라. 자, 여기서 예를 들면 자, 일반 경쟁 입찰로 하고 또 처음에 적격 심사를 했어요. 작업법이요. 요게 1회차. 했더니 어떻게 돼요? 바로 유찰됐어요. 자, 일반 경쟁이니까 2인 이상이 전적서를 내고 또 서류도 화자가 없애야 되죠. 그런데 2인이 아니고 1인 이하가 서류 화자가 없었답니다.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2차 공고를 냈는데 2차 공고를 냈는데 이때는 좀 바꿨습니다. 일반 경쟁을 제한 경쟁으로 바꾸고 적격 심사를 최저로 바꿨다. 아니면 최저가 아니면 적격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입찰의 종류를 바꿨다든지 아니면 납찰량을 바꿨다든지 이렇게 바꿔서 이외에도 유찰이 됐다고 칩시다. 유찰됐다. 그러면 다음에 3회차를 업체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경쟁 입찰할지 수의계약할지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2번의 유찰 통해서 3회차에는 수의계약할 수가 있다고 봤지만 단서 조항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최초로 입찰에 붙인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최초에는 일반 경쟁 그리고 똑같이 일반 경쟁 와야 되는데 제한을 바꿨어요. 처음에는 적격 심사했어요. 또 적격이 와야 되는데 또 최초를 바꿨다고요. 그죠? 그래서 최초로 입찰에 붙인 내용을 2회차 때 변경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횟수가 안 들어간다. 횟수에. 그래서 한 번만 입찰하게 돼요. 한 번만. 따라서 3회차는 다시 2회차가 되고 다시 수익이 안 되면 이때 경쟁 입찰을 다시 해야 된다. 따라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는 여기 단서 조항 최초 입찰에 붙인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이거까지 맞춰야 횟수에 들어가서 2회 이상 유찰됐으므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자, 8호를 볼까요? 0이라는 성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명부터입니다. 제5조 1형 제2호 단서에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 만족도를 관리기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입주자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 청취를 한 결과 청취를 했더니만 입주자는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관리 방법의 변경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교체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입주자의 구성원 3분의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8호의 내용은 뭘까요? 8호의 내용은 이거는 관리 서비스, 주택관리 서비스 만족도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높다. 기존 주택관리업자가 그동안 관리 업무를 하면서 계약상의 업무를 충실히 해서 서비스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차기 다음에도 어떻게 하자? 재계약을 하자. 했으면 좋겠다. 자, 희망하는 거야. 이 재계약 희망은 주택관리업자가 하겠죠? 근데 평가는 누가 해요? 업자는 하고 싶은데 평가는 주민들이 한다. 또 대표들이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리 서비스 만족도가 높은지 안 높은지는 임의로다가 업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결정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절차 있죠? 절차를 좀 거쳐야 됩니다. 자, 서울시 관리계약 준칙을 보면은 첫 번째는 입주자 대표의 의견을 먼저 받도록 되어 있어요. 수의계약 하고 싶으면. 자, 두 번째는 만족도 청취, 주민 만족도 청취를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자 입주협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으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예요. 먼저 대표의 의견을 받아서 재계약할지 안 할지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만족하냐? 우리 대표들 만족했다. 의견했다. 두 번째는 주민들도 만족하십니까? 만족할 때 어떻게 해요? 만약에 10분의 1 이상이 불만족하면 불만족을 부동이라고 합니다. 부동이. 재계약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어렵지만 만약에 10분의 1 미만으로 동의하면 10분의 1 미만만 나왔으면 부동의하면 너도 서비스 만족도가 높구나. 마지막으로 대표의 구성원 3분의 2 찬성까지 만약에 얻는다면 이 절차가 다 끝나서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절차를 하나라도 준수가 안 된다면 만약에 의견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경쟁용찰. 의견을 받았는데 만족 청취가 10분의 1 이상 나왔어요. 이상. 얘도 경쟁용찰. 의견도 받고 주민 만족도도 좋아서 10분의 1 미만 나오는데 마지막에 3분의 1 찬성이 안 나왔다. 이것도 경쟁용찰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경쟁용찰이 원칙이긴 한데 만약에 관리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서 이와 같이 세 가지 조건을 순서대로 다 붙여서 준수를 한다면 관리 서비스 만족도가 높구나 라고 판단하고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제9호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의 사업수행 실적을 관리규약의 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를 한다. 그리고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영계 14조 계약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 대표의 의견을 받은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자, 앞에서 제8호에서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수의계약 절차를 얘기했는데 9호에서는 주택관리업자가 아닌 기존 사업자에 대한 재계약 또 평가, 재계약 절차를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기존 사업자도 주택관리와 마찬가지로 관리 서비스 만족도가 높으면 다음에도 또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수의계약에 넣어놨습니다. 자, 근데 그 사업자 중에서 제외되는 사업자가 있죠? 여기 따르면 공사사업자가 되어 있어요. 그 공사사업자는 별표 7에 나와 있는데 별표 7에 보면은 세 가지가 나왔어요. 세 가지. 첫 번째 뭘까요? 자, 하자, 보수, 보증금 사용하는 공사. 두 번째는 장기, 수선, 충당금 사용하는 공사. 세 번째는 일반 보수공사. 이 세 가지는 공사업자이기 때문에 이 재계약 절차, 기존 사업자 절차 다 준수해야 된다 해도 재계약이 안 된다는 것이죠. 공사라는 건 한 번 하면 끝나지 또 재계약한다는 것은 상식상 맞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 사업자도 만약에 관리 서비스 만족도가 좋아서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또 계약을 연장하고 싶으면 일단은 사업 수행 실적을 먼저 관리계획 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를 해라. 보통 이 평가를 하는 게 누굽니까? 관리 주체. 자, 관리사무소 소장님이 평가를 하도록 보통 관리계약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 수행 실적 평가표가 별지서식이 나오죠. 관리계약에. 그래서 쭉 명이 나오고 현재 업자 정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재계약할 때 어떤 그 참가 자격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거기에 그 평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85점 이상 나오면은 사업수행 실적에서 통과된다. 그래서 보통 뭐 87점 이상 나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업수행 평가에서 좋다. 소장님도 관리처도 만족한다 이거죠. 근데 관리처는 만족하면 안 되겠죠. 자, 두 번째 조건 뭐예요? 그 다음에 그 관리계약에 보면은 이 관리계획 정한 절차에는 입주민 만족도라는 것도 넣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 만족도, 앞에서 설명했지만 주민 만족도 자, 10분의 1 자, 미만 이렇게 해서 나와야만 또 통과시켰다. 그리고 나머지는 뭡니까? 마지막에 입주할 때 의견 까지 받게 되면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주민 만족도 평가 이거는 자, 규약의
자, 있는 경우. 만약에 없다면 이거 생략하고 바로 넘어갈 수 있겠죠. 있는 경우에는 만족도 평가까지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10호를 볼까요? 그 밖에 천재지변이나 안전사고 발생하는 등 긴급한 경우. 여기서 긴급한 경우를 이렇게 예를 든 겁니다. 긴급한 경우는 천재지변이 긴급한 경우지. 또 안전사고 발생도 긴급한 경우 보는 거예요. 또 두 가지를 뿐만 아니라 등했으니까 나머지 또 비슷한 유형이면 전부 다 긴급한 경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경쟁 틀에 붙이려고 도저히 없다 이거죠. 두 번째 조건.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선조치. 선조치는 뭐예요? 먼저 공사를 실시해라. 그 다음에 나중에 뭐예요? 보고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표의 보고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을까요? 자, 천재지변 뭡니까? 갑자기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갖고 아파트 균열이 발생했어요. 그죠? 이게 천재지변이죠? 또 안전사고 발생. 오늘같이 되게 더워요. 날씨가 더워요. 갑자기 블랙아웃 정전됐습니다. 또는 승강기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주민 불편하죠. 그죠? 또 안전에 굉장히 문제가 있어. 안전에 또 주민 불편. 민원이 폭주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긴급한 경우 해당됩니다. 경쟁입찰을 붙이려고. 경쟁입찰 붙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처럼 공고를 해서 개찰, 낙찰까지 굉장히 기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거 새가 없다. 바로 고쳐야 한다. 그래서 긴급한 경우 해당되니까 경쟁입찰 붙이지 말고 수의계약하되 바로 계약해서 바로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래서 먼저 공사를 다 하고 나중에 보고할 수 있도록 진짜 긴급한 경우에는 이렇게 10호에서 열어뒀습니다. 자, 이상 수의계약 대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앞에서 알아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이렇게 분류했죠, 제가. 첫 번째, 경쟁이 불가한 경우에도 수의계약 대상이 된다고 했어요. 거기에는 타 법령의 수수료가 만약에 규정되어 있다. 분뇨 수치 운반 이런 것들처럼 또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죠. 또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한 명밖에 없어요. 이렇게 경쟁이 불가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공사를 실시했는데 마감 조금 남았어요. 마감 공사. 또 공사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의 동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 책임의 명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마감 공사나 연장선상에 있는 추가 공사 금액의 10% 범위 이내에서 만약 1억이면 1,000만 원까지 겠죠. 현재 시공자와 만약에 계약한다면 이런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소액의 경우는 수의계약이 유리하다는 거죠. 앞에서 설명드렸죠. 자, 공사 및 용역 등 소액, 그 소액을 300만 원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부가세는 제외 별도죠. 예로서 만약에 2인 이상의 견적만 받는다면 요거 해당되고 요거 한다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제외되는 거예요. 공사 용역 등에서 주택관리업자는 300만 원 이하라도 여기 해당되지 않으니까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 또 시기나 물량을 나눠서 계약하지 마라. 300만 원이라고 했지만 이 300만 원을 오해하고서 1,000만 원짜리를 300, 100 이렇게 쪼개서 시기나 물량을 나눠서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 네 번째, 2회 이상 유찰돼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 경쟁 입찰을 만약에 2번 이상 했더니만 유찰됐습니다. 단 조건이 뭐예요? 최초의 입찰에 붙인 내용을 변경하지 마라. 변경하지 않는 조건으로다가 만약에 일반 경쟁 입찰을 2번 해서 유찰됐으면 그러면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또 제한 경쟁도 2번 이상 유찰됐으면 이와 똑같이 최초의 입찰에 붙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조건으로다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서 빠진 게 뭐예요? 경쟁권 종류 중에서 자, 지명 경쟁은 여기 없죠. 얘는 2번 이상 유찰되더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서비스가 대형적인 만족해서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기존 사업자 다음에도 또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거기에는 반드시 절차가 필요하다. 주택관리업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해당 아파트의 규약에 입주자 대표의 먼저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민 만족도 청취를 해서 만약에 불만족하는 자가 10분의 1 미만만 나와준다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입주자 대표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대표도 만족하고 주민도 만족하고, 그죠? 마지막에 대표의 대부분이 만족해서 찬성을 해준다면 주택관리업자 다음에도 재계약할 수 있어. 그런 내용이죠. 그럼 주택관리업자는 재계약할 수 있냐? 아닙니다. 사업자도 마찬가지죠. 그 중에 사업자 중에서 공사업자는 제외됩니다. 공사업자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제외하는 거죠. 자, 사업자도 만약에 재계약을 하려면 관리주는 사업의 실적을 먼저 평가해서 그 평가 점수 이상 됐을 경우에, 그 다음에 규약에서 만약에 그 당시 규약에서 주민 만족도 평가 항목이 있다면 그에 따라서 10분의 1 미만 이렇게 규정이 있다면요, 나온다. 그러면 나중에 입주자의 의결을 받아서 사업자도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열어두었습니다. 여섯 번째, 부득이한 경우도 수의계약할 수 있다 했죠? 원래. 그죠? 자, 부득이한 경우 뭐냐? 긴급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뭐냐? 천재지변 발생했다. 갑자기 지진 났다. 균열 발생했다. 또 안전사고 발생. 오늘 같은 좋은 날 30m 이상 돼서 정전이 발생했다든지, 또 승강기가 갑자기 멈췄다든지, 그런 안전사고 발생했을 경우, 이걸 긴급한 경우를 보고 바로 경쟁협회를 붙일 여유도 또 없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공사를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보고할 수 있게, 이렇게 부득이한 경우로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이럴 경우는 사전에 대표의 의결을 받는 게 아니고 먼저 공사를 한 다음에 나중에 보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열어줬습니다. 자, 이상 수의계약 대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맞는 것은 했죠. 맞는 것은 1번 공사업자는 A 공사업자죠. 101동 옥상 전체 면적이 100제곱미터입니다. 좀 일부분 면적 80제곱미터 80%네요. 공사비 1억에 완료를 했습니다. 입주자 대표에서는 나머지 면적 100 중에 80을 공사 완료했더니만 나머지 면적 20이 남았네요. 누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서 공사업자 B로부터 견적 2천만원짜리 공사 견적을 받았습니다. 받고 수의계약으로 공사업자 B에게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어떻습니까? 앞에서 설명드렸죠? 연장선 공사에 있는 추가 공사 또는 마감 공사 있죠? 그 공사값이 얼마예요? 자, 10% 범위 내. 범위 내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또 공사 수행업자, 공사 시공자와 계약이 가능하다 했어요. 그죠? 자, 위에서 1억에 했죠. 1억에 했으면 1억의 10%가 얼마예요? 자, 1,000만원 이내 공사비에 그죠? 여기는 얼마예요? 2,000만원이기 때문에 이걸 초과했어요. 그죠? 초과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수익이 가능하지 않죠? 자, 경쟁 입찰을 해야 된다. 또 하나는 1,000만원 이하이면서 또 뭐까지 해요? 자, 현재 공사업자 시공자가 해야 되는데 지금 비업자하고 수익이 있어요. 그죠?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고칠 부분이 뭐냐? 누수가 쓰는 게 따라 공사업자 A로부터로 바꿔야 되고 1,000만원은 2,000원을 1,000원으로 바꿔야 되고요. 1,000만원 견적받고 수익계약은 공사업자 A에게 공사계약 체결했다. 이렇게 해서 맞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틀렸다. 두 번째, 경비용 입찰에서 경비 입찰이네요. 1차 공고 때는 경계입찰 용역을 제한경계를 넣고 또 낙찰 방법을 적격 심사를 했습니다. 유찰된 후 2차 공고 때는 제한경계 입찰, 1차 때하고 마찬가지로 제한경계 입찰로 입찰을 했네요. 두 번째, 최저 낙찰제. 자, 1차 때는 적격 심사를 했는데 2차 때는 최저 낙찰제로 낙찰 방법을 변경했어요. 유찰됐다. 1차도 유찰, 2차도 유찰. 그러니까 대표의 의결을 받아서 2차의 입찰 참여업체 중에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어떻습니까?
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자, 이의 횟수, 자, 유찰된 경우에, 자,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 했죠. 그죠? 근데 단서 조건이 있어요. 그죠? 최초에 붙인, 최초의 유찰 내용. 변경, 가능하다 했어요? 변경, 불가능하다 했죠. 최초에는 제한경쟁에 적격 침사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도 그러면 제한경쟁에 적격 침사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최하위권 합격자로 바꿔버렸어요. 두 번 유출한 건 맞는데, 이 단서조항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2차 유출에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수의계약은 안 된다. 그죠? 자, 3번 읽어볼게요. 자, B아파트 건립주체는 작년 후반기에 200만원에 실시한 저수 청소업자로부터 작년에 후반기에 저수 청소비를 200만원에 했나 보죠. 자, 올해 상반기 저수 청소 견적을 또 받았더니만, 자, 이게 어쨌든 받은 거죠. 동일한 200만원 견적을 제출했다. 그래서 입주 대표의 의견을 받아 청소를 실시했다. 200만원 했다. 어떻습니까? 자, 소액인 경우, 소액인 뭐라 그랬죠? 자, 3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수익이 가능한데, 단, 여기에 뭐까지 있어야 돼요? 네, 2인 이상. 견적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200만원을 했으니까 얘는 만족한데, 지금 2인 이상 견적 받았으면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작년 실수했던 업체한테 그냥 견적 하나만 2인 이상 1인한테만 받고 그냥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또 3번도 2인한테 견적 안 받았으니까 틀렸다. 1번, 2번, 3번 모두 틀렸네요. 4번 보겠습니다. A아파트는 천세대 아파트네요. 관리계약에 입주협회 구성원은 10명으로 규정되어 있다. 규약에. 또 선출된 인원을 보니까 6명이 선출이 되어 있더라.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수익계약하기 위해서 입주협회의 의견을 받고 조치했다는 거죠. 자, 1차. 자, 주변 시행 결과 90세대가 부동의했다. 자, 두 번째 절차 거쳤습니다. 다음, 입대 구성은 6명으로 찬정해서 세 번째 절차 거쳤어요. 계약 체결했다. 이렇게 했는데, 잘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자,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자, 절차, 주택관리업자 관리 서비스가 만족해갖고, 다시 수익계약하면 절차가 필요하죠, 절차가. 그죠? 절차가. 첫 번째는 대표의 의견을 받아야 되고, 자, 이거 관리계약에 있는 경우야, 규약에 있는 경우. 여기 있는 경우. 두 번째는 뭡니까? 자, 주민 만족도 청취해야 돼요, 그죠? 여기는 10분의 1을 일하는 기준이 있어요. 요게, 자, 미만이 나와야 된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자, 이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 뭘 받아야 돼요? 찬성을 받아야 된다. 이 절차 순서대로 다 받게 되면 그동안 관리를 잘했으니까 다음에도 수익계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절차가 완성된다는 얘기죠. 여기 모두 부합해야 돼요. 그죠? 봅시다. 자, 10명이 정원인데 그 중에 선출된 인원이 6명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관리계약이 원래 구성원 10명이 원칙이죠. 원칙인데 이 원칙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죠? 100%다 뽑히질 않아요. 이럴 때는 법에서 자, 3분의 2 이상 선출만 되면 선출 시 요 선출 인원을 구성원으로 봐줄게. 이렇게 완화됐습니다. 그럼 3분의 2는 10명 곱하기, 자, 3분의 1 하면은 6약 7명 나와요. 6.7명. 따라서 소수점이니까 절상해야겠죠? 자, 7명 이상이 돼야, 자, 3분의 1 이상을 만족한다는 얘기죠. 근데 선출된 인원이 몇 명이에요? 6명입니다. 7명 이상 돼야 되는데 6명밖에 안 되니까 만족 못했죠.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6명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자, 10명이 구성원을 본다는 얘기예요. 구성원. 원래 규약에 정했던 구성원. 그죠? 만약에 7명이 선출되어 있으면 7명이 돼서 7명이 기준이 되는데 6명만 선출됐으니까 10명이 구성이 된다. 그래서 10명의
자, 의결 정도수 몇 명입니까? 과반수죠, 과반수? 과반수는, 자, 6명이 정독수다 이거죠. 6명. 첫 번째 의결은 몇 명이 합니까? 자, 6명 이상 해야 의결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죠? 주전자차 수리하기 위해서 의결을 받았다. 6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주민 만족도 청취했죠. 자, 10분의 1 미만이면 몇 세대입니까? 총 1000세대인데 10분의 1 미만이면 99세대가 이하가 10분의 1 미만이에요. 그죠? 근데 90세대가 부정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했어요. 그죠? 그러면 3번까지만 만족하면 수익 계약이 가능했어요. 그죠? 자, 대표의 구성원 유선은 모두 선출 6명이 모두 참석해가지고 모두 찬성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그럼 대표 구성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하려면 좀 몇 명 돼야 돼요? 10명 기준이니까 이거가 똑같죠? 자, 그래서 이거는 7명 이상 찬성을 해줘야 마지막 절차인 3분의 2 이상 찬성을 보고 계약 체결이 가능한데 여기서 한 명이 부족하는 바람에 6명밖에 안 되는 바람에 이 3번의 절차가 거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4번도 틀렸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상기 A아파트, 이 A아파트 4번에 1000세대죠. 관리체는 기존 청소 용역업자의 업무 수행 만족도가 높다. 잘했다 그러네. 계약 이행을 잘했다 이거죠. 그래서 제약 재개를 하기 위해서 사업 수행 실적을 평가한 후 누가요? 관리처가 평가했다는 얘기죠. 대표의 구성원 여성은 모두 찬성 의견에서 재계약을 하였다. 재개를 했다. 여기 뭐 중간에 주민 청취 이런 건 이제 규약이 없어서 그런 생략했나 보죠.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수액 실적 평가하고 관리명령 정한 절차에 따라서 대표의 구성원 과반수 의결이죠. 의결을 받으면 재결이 가능했어요. 아까도 위에서 봤지만 10명이 정원인데 6명만 선출됐으니까 결국은 7명 이상이 3분의 2인데 3분의 2 미달됐죠. 6명이. 그래서 10명 기준에서 몇 명 이상 과반수예요? 6명 이상이 과반수. 의결 정족수에 해당되니까 여기에 있는 정족수가 맞죠? 6명 이상. 그러니까 5번은 잘했다. 맞다. 6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H아파트 중북 다음 날. 중북이 되게 더운 날이죠, 여름에. 다음 날 오후 40도까지 폭염이 있었어요. 자, 정정이 됐죠. 주민위원회이 아주 폭발했습니다. 관리소문 소장님은 바로 관련 시설 정전됐으니까 변화되겠죠. 공사업자를 불러가지고 경쟁 입찰할 필요 없이 바로 그냥 복구를 해버렸어요. 그거 대표에 보고를 했습니다. 어땠을까요? 그랬을까요? 예. 수의계약 대상에 제일 마지막 10호에 나오죠? 그죠? 부득이한 경우, 긴급한 경우로서 경쟁 입찰에 붙일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을 때는 먼저 조치하고 나중에 보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쟁 입찰 붙일 여지가 당연히 없겠죠. 그죠? 바로 복구한 다음에 나중에 대표에 보고하는 이런 방식으로다가 그거는 잘 돼야죠. 5번과 6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의계약 대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